최전선에서 마약과 싸우고 있는 마약 범죄 수사대. 단속이 늘면서 작년 한 해 2만 명이 넘는 마약 사범이 검거됐습니다. 하루 60명 꼴입니다. 종가 많아요. 약에 중독돼서 나오지를 못하는 애고, 근데 죄질이 좀 안 좋아요. 범죄 경력만 20개가 넘고. 오늘 아마 저기 오피스텔 지금 밖에 나와 있는데 조금 있으면 집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올 때 그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사이 마약 사범은 더 젊어졌습니다. 재범자도 늘었습니다. 48분에 주거지로 나오고 그 다음에 53분에 지하철 갔거든. 약간 움직였어. 아주 이동을 했단 말이야. 단발 같은데? 네, 단발인데? 단발에 베이지의 흰색 상의. 뒤에 여기다 내려줘봐. 용의자 검거를 위해 오피스텔 내부로 진입합니다. 라이언이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거 체포합니다.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고 추후 체포 구조 접부심 신청할 수 있어요. 얘기 다 들으셨죠? 다음으로 압수수색 진행할게요. 마약 사건에선 혐의 입증을 위해 증거 확보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때도 이런 데 환경도 없어서 이런 거다 어린이야. 마약류 시약 검사하는 거. 간이시약 검사하는 거야. 중국어야지. 보통 일반인들은 뭐 집에 없잖아요, 그죠? 마약 검사를 위한 간이 키트입니다. 마약 판매상의 인적 사항이 적힌 노트까지 발견됩니다. 용의자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 이렇게 체포되고 처벌받으면 마약을 끊을 수 있게 될까? 아무래도 뭐 특성상 다른 범죄에 비해서 뭐 거의 재범이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 경찰서에서 3번을 구조시켰는데 또다시 사건이 들어왔거든요. 결국에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약으로 인해서. 하도 약을 많이 하니까 몸이 망가질 만큼 망가져서 자기 스스로 의지만으로는 쉽지 않고 이제 뭐 국가기관이든 병원이든 주변 가족에서든 이제 그런 거를 좀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쉽지는 않아요. 처벌만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겁니다. 국내 유일 마약 사범 전담 수용동이 마련된 부산교도소. 이곳에선 처음으로 수감자 대상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벌과 치료를 함께 고민하기 시작한 첫 시도. 언론엔 처음 공개했습니다. 이게 이쪽으로 놔두면 계속 이제 식을 묻혀. 이게 길게 다가왔던 이 여정을 한번 이제 되짚어보고 내가 느꼈었던 소회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어떤 시간들이 나한테 조금 가장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는지. 뭐 어떤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출소 3일 있으면 제 아버지 기일입니다. 그 기일을 3번도 못 모시는데 한 번 더 뭐 불효를 할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어제 얼마 전 밖에 후배들이 저한테 편지가 오더라고요. 만기 날짜가 언제냐고 기다려 데리러 가겠다고. 그래서 방 식구들 보는 앞에서 편지 바로 찢어버렸어요. 저도 처음에 이제
이런 교육이 있었다는 걸 알았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방황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이제 교육이 아니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치료고 재활인 겁니다. 우리가 정신과적 장면에서 할 수 있는 한갈망제, 이 약으로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죠. 실제적인 내 내면의 지혜를 여러분들을 슬기를 찾아주는 이 노력을 치열하게 저희가 했고, 범죄로만 치부됐던 여러분들의 이 중독의 마약류 중독의 이 질환을 어떻게든 변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42년 됐어요. 42년이요? 제가 이때까지 마약 교육을 전가적으로 받았습니다. 한번 돌아오면 40시간, 80시간 받았는데 이렇게 저희 마음을 울리고 머릿속에 남는 거는 이런 교육이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이런 교육이 정말 15년, 20년 전에 있었으면 정말 단약하고 치료한 사람들이 안 많았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1년 364일을 자라다가도 하루 어그러지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서부터 그냥 막 무너지는 건데 이건 이음이기 때문에 그 365일을 계속 이어가면서 내가 회복을 해야지 이 질병을 관리를 해야지 라는 거를 인식시켜주는 이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자신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어나갈 거냐 하면은 혼자 그냥 똥마려운 거 참듯이 막 참는 게 아니라 이런 도움의 손길도 있고 저런 공동체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라는 걸 저희가 공동체적으로 느끼면서 어려울 땐 손도 내밀고 또 어려운 사람 손도 이끌어주면서 이렇게 매일 이어갈 수 있구나라는 거에서 그것이 이 치료 프로그램과 그 전에 그냥 명령으로 받았던 저희가 단순한 40시간, 80시간 이런 프로그램의 차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마약 사범 대상 교육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회성 강의 중심의 형식적인 교육은 실효성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재활 프로그램은 달랐습니다. 수감자의 단약 의지가 상승, 효과성이 검증돼 다른 교정시설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일방적인 지식 정보, 교육에만 치중이 됐던 겁니다. 이런 정보를 처음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씁니다. 30년 동안, 40년 동안 그만큼 없었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어떻게 하면 이런 상태에서 이때 브레이크를 거는 갈망이 올 때 어떻게 하면 스톱을 해야 되는 이런 힘을 길러주는 게 됐던 게 가장 큰 여기에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 따로 또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이제 삶을 따로가 이제 합쳐져는 역할을 하는 거죠. 12주 과정을 거치고 단순한 형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법과 치료, 재활, 사회 복귀까지 연계해 회복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누구나 다 전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말기증 가서 모든 걸 다 잃은 다음에 그때 후회를 하고 치료받으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좀 더 빨리 치료받을 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법의 문제가 됐을 때가 가장 빠른 시기예요. 그리고 그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러면은 재범을 예방할 수 있잖아요. 제대로 이제는 단속은 단속대로 하면서 치료를 활성화해서 재범을 예방하는 쪽으로 가야죠. 전 세계가 그렇게 가는데 우리만 안 가고 있었거든요. 마약류 중독 치료를 수행하는 유일한 공공의료기관. 지난해 이 병원은 마약 중독 환자 190여 명을 치료했습니다. 이게 빈 방입니다. 매년 적발되는 마약 사범이 2만 명인 것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치입니다. 여기 병상은 어떤 병상입니까? 이게 다 중독 병상이에요, 전부. 이번 병상 40개도 다 채우지 못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이게 여기가 겨우지가 아니고 교통이 편하다면 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항상 일정을 내릴 텐데 저희 쪽에는 아주 마음을 잡고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 병원이 갖고 있는 큰 문제점입니다. 현재 마약 중독 치료가 가능한 병원은 전국에 2-3곳뿐. WHO에서는 중독 환자들은 자기가 피로를 느끼는 즉시 빨리 치료를 받게 해줘라 라고 지금 권유를 각 회원국들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대도시에는 이런 치료 인력을 갖고 있는 경험을 갖고 있는 병원이 없고 여기가 이제 또 겨우지라는 것 때문에 지금 그 의료진이 지금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1명이 있어야 되는 병원에 저하고 1명 더 있고 중독 전문을 하는 사람은 저 혼자 원장이 뭐 행정도 하면서
그 환자 진료도 하면서 외래도 보면서 뭐 이런 인터뷰도 하면서 뭐 국민 홍보도 하면서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역부족 오버로딩이 걸린 거고요. 김해의 한 사설 마약 중독 재활센터. 부산 교도소에서 재활 프로그램을 수료한 이들이 출소 이후에도 회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곳을 거쳐간 사람은 120명. 재발한 입소자는 단 2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편지들이 내한테 계속 옵니다. 교도소에. 교도소 계속 옵니다. 한부식 소장도 과거 마약 중독자였다가 회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회복자가 멘토가 돼 중독자들을 돕고 있는 겁니다. 수료할 때쯤 사람이 눈빛이 달라지가 있습니다. 벌써 질문하는 그게 달라져야 원장님 내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장님 내 좀 도와주시오 이런 사람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니는 일단 출소하면 내가 데리러 올게. 출소하자마자 나오는 걸 내가 데리러 가야 딱 데리러 가면 벌써 약하는 애들이 와 있습니다. 니 저 차를 타든지 내 차를 타든지 선택해라. 저 차 타면은 약하는 거고 내 차 타면은 회복하는 거다. 선택을 합니다. 해가 온 친구들이잖아요. 여기 있는 애들이. 하지만 공공재활센터 중 합숙 가능 시설은 단 3곳뿐. 집중 재활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정신병원에서 1년을 치료받은 사람이 집으로 바로 가야 바로 가면 6개월 안에 재발할 확률이 65%입니다. 우리 같은 리본하우스나 다르크 같은 시설에서 거쳐가지고 집에 간 사람들은요 1년 안에 재발할 확률이 20%밖에 안 돼요. 마약의 확산 속도가 감시와 처벌 속도를 앞지르는 지금. 어쩌면 우리는 곧 통제 불가능한 사회를 마주하게 될지 모릅니다. 단순히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것만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처벌 규정이 있는 나라도 별로 없고 처벌 규정이 있는 나라에서도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그게 거의 사문화가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은 투약자가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 잡아가두기 시작하면 교도소가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상당수의 주가 그냥 단순 투약을 하는 처벌 조항이 있지만 그 사람들 교도소에 갖다 넣을 수가 없거든요. 교도소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임계점에 달했다는 거는 결국 대한민국도 단순히 투약하는 사람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수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손을 놓아야 되는 수준이 언젠가는 올 것이고, 그게 어찌 보면 그리 멀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